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그중 어떤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회자되는 공포썰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2010년 어느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모임은 너무 즐거웠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였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동창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고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준수와 함께 맥주 한 캔을 더하기로 했다. 나와 준수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한여름의 공기는 무덥고 후덥지근했지만 밤 공기는 한결 시원해서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맥주 캔을 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준수가 갑자기 생각난 듯한 이야기를 꺼냈다. 너 혹시 이 근처에 그 집 이야긴 들어봤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처음 들어. 무슨 이야기인데? 준수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공원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어. 사람들이 흔히 흰 집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온 것 같았다. 준수는 흥미롭게도 그 집에 얽힌 다양한 괴담과 소문들을 들려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심야에 그 집을 지나갈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 집의 창문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는 그 집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괴담에 흥미를 느껴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나는 무언가에 끌린 듯 준수에게 제안했다. 우리 그 집 한번 가볼까? 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술기운의 용기를 얻어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그 집을 찾아갔다. 밤의 공원은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우리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종종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마저도 섬뜩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우리는 흰 집에 도착했다. 낮고 허물어질 듯한 외관은 소문처럼 으스스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우리는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켰더니 비로소 내부가 보였다.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수북한 바닥,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신문지들이 보였다. 우리는 천천히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무거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멈춰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그곳이 매우 춥게 느껴졌다. 여름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한을 느꼈다. 준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의 의견에 즉시 동의했고 돌아서려는 찰나 또다시 등 뒤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플래시를 비춰봤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우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뭐야, 왜 열리지 않는 거지? 준수가 당황하며 문손잡이를 흔들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때 계단 위에서 무언가가 발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크게.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나는 공포에 질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준수는 패닉 상태에 빠진 듯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문을 밀고 당기고 난리를 쳤다. 발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었고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문을 세게 밀자 다행히도 문이 열리며 우리는 밖으로 달려나왔다. 공원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을 찾았다. 숨을 돌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무사하다는 안정감에서 오는 어이없는 웃음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공포에 질린 우리의 경험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믿기 어려웠다. 그리고 다시는 그인 집에 가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밤에 공원 근처를 지날 때마다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눈길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가끔씩 그 집을 지나칠 때면 으스스한 발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만 같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자주 현관문이 삐걱거렸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흔들거렸다. 그런 일상적인 소음에 익숙해진 나는 별다른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미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피곤함에 지친 나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잠에 빠져드는 순간 현관문 쪽에서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누군가의 발소리가 내 방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온 거지? 침대에서 움츠린 채 숨을 죽이며 소리에 집중했다. 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내 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에게 가까워졌다. 그때 옆구리에 차갑고 거친 손길이 닿았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 손길은 나를 놓고 서서히 사라져갔다. 발소리는 다시 현관 쪽으로 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섬뜩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방이불을 켜고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방 안에 악취가 나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방을 청소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였다. 무언가 썩는 듯한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 나는 원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건물주의 도움을 받아 벽장을 뒤져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벽장 안에는 낡고 오래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 상자는 내가 이사 오기 전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 전사 망한 듯한 작은 동물의 유골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곰팡이 투성이에 있는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혼란스럽고 괴상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의식은 실패했고 작가는 이 원룸에 자신이 저주를 남기고 떠난다는 불길한 말을 적어놓았다. 그의 마지막 글에 서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에만이 방을 떠날 수 있다. 고 쓰여 있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잠을 청할 때마다 귀에 속삭이는 소리와 무언가 서성이는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어떤 날은 불을 켜면 그림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웃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이웃은 침착하게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그 방에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었죠. 그 후로는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사랑이었다. 사랑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그 순간을 마주했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이상한 일은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그 원룸에서의 경험은 아마도 잊지 못할 것이다. 마치 누군가 시험이라도 하듯 내게 준 교훈처럼 여전히 그 일기장은 내 머리맡에 있다. 가끔 불현듯 그 낡은 페이지에 글귀가 떠오르면 섬뜩함에 몸서리를 치곤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섬뜩함은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아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이상한 위안을 얻기도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괴담이나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던 폐가 탐험을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며 알아보던 중 경기도 외곽에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적막한 폐가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죠. 도시의 불빛을 뒤로 하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켜져 있는 외딴 시골길을 따라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 집은 마치 입을 크게 벌린 괴물처럼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죠. 폐가의 정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들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썩어 들어간 나무 바닥은 우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할 듯 삐걱거렸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쪽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갔을 무렵 우린 부엌으로 보이는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녹슬고 먼지 가득한 싱크대와 음식, 찌꺼기가 달라붙은 채 방치된 접시들이 여전히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떠난 듯한 흔적이었죠. 순간 뒤에서 휙 하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이었겠거니 하고 서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외부로 떨어져 나갈 듯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올라가던 중 2층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아무도 위로 올라간 사람이 없었는데 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갑자기 주변 공기가 싸늘해지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우리 중 한 친구가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가 올라갔고 그 순간 복도 끝 땅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고 해진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여기서 나가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장들을 보는 순간 진짜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과 함께 누군가의 냉랭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일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문 쾅 닫히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급히 벗어나기 위해 출구로 향했지만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어둠이 점점 짙어져 우리를 잡아당기는 듯 했습니다.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와 돌아보니 아까 우리가 들어섰던 그 집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모험심에 불타 이곳을 찾은 우리들은 두 번 다시 해가는커녕 어두운 샛길에도 발을 들이지 말자는 굳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포스런 기억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그 장소가 정말로 저주받은 곳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상상력이 빚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